내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총을 잡고 싸울 테다. 침략에 무리 처단하고 독립을 이루리라. 두만강 건너 동만주로 연해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 많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랴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두만강 건너 동만주로 연해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 많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랴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13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은 애국자다. 네. 미국과 일본을 위한 애국자죠. 네, 한국의 애국자는 아닌 거네요. 한국에선 매국노죠. 윤석열은 그 제목을 윤석열은 매국노라고 뽑았어야 되는데. 네, 일본 입장에서 뭐 예. 예, 매국노라는 사실 다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네. 촛불 시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정말 참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 나라가 이게 팔아먹어도 진짜 이완용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이완용보다 더 심하죠. 네. 이완용 때는 네네. 진짜로 일본한테 먹힐 수 있는 정도로 국권이 약화된, 국력이 약화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이완용이 그 논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일본한테 지금 우리 붙어야 된다. 안 그러면 못 산다 지금 우리가. 약간 이런 논리였거든요. 어쩔 수 없다. 예. 이 논리가 있었는데요. 그 미국도 그 당시에 한국을 먹으라고 했었고, 네네. 카스라 테프트 미락을 예. 통해서. 근데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네. 그렇게 국권이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남의 나라에 빌붙어야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오히려 지금 시점이면 한국이 더 강한 국가로, 독립국가로 발돋움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시점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으니 참으로 이완용보다 더한 인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진짜 뭐 우리가 뭐 K 문화 네. 그래서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도 오징어 게임이랄지 네. 뭐 국방에서 높다고 하고 그다음에 K 방역 K 문화에는 또 그것도 있군요. 우리 그 한류 그렇죠. 네네 BTS 네. 그래서 굉장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완전 총알바지를 너무 네. 너무 흐뭇해하고 네. 총알바지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네. 남의 나라에서 볼 때는 예. 한국이 식민지라는 것을 더욱더 확연하게 네. 알리는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25%를 감액을 했답니다. 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면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연구 예산이 있는데 그걸 무려 73%를 네. 삭감을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은 그 핵폐수 방류를 비호하고 방조하고 네. 제가 KTX를 탔는데 거기 그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 경부선에서는 또 있었는데 호남선에 또 없더라고요. 호남선에서 비치하고 혼나죠. 글쎄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뒤 이제 이게 호남선에서 뒤에 갔었던 거거든요. 제가 그때 담양 갔을 때인데 그때 일부러 없앤 건지 그런 것도 있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야 이쯤 되면 이거는 뭐 신내선 일체다. 일본한테 지금 어떻게 일본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일본도 감히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한국에서는 계속 일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미국이 더 문제죠. 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네. 오염수 방류는 미국의 배후 조종과 방조가 없이는 네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태의 네. 배후엔 미국이 있어요. 아하, 예를 들면 미국의 바이든이 야 기시다하고 지금 붙어야 돼. 네. 맞짱 떠야 돼. 아 기시랑 싸워야 돼. 이런- 붙어야 돼가 아니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움으로 붙어야 이렇게 돼. 명령을 내렸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윤석열이. 최고의 반일 투사가 돼 있을걸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사실상 지금 흐름에서 우리가 일본만 죽으라고 깐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의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정책, 예. 세계 정책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 압박도 하고 그런 것이 네네.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윤석열은 무조건 미국 말을 듣는 놈이니까 아하. 미국이 일본이랑 싸우면 싸우는 거고 네. 일본 개가 되라 그러면 되는 거고 예. 그런 거죠. 마치 그 예전에 그 서정주 시인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반미 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일제에 붙어가지고 네. 뭐 이름이 뭐였더라? 그 하여튼 뭐 그 조선 사람인데 네. 조선 사람인데 이제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네. 예,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황제 뭐 천황폐하의 군사 너 가서 미국 놈들을 때려부셔라. 이제 진주만 그 공격할 때 뭐 네.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식민지였을 때는 미국이랑 싸우라 그러면 이제 반미도 하는 거. 반미도 비축 영미를 외쳤어요. 비축 영미를 하는 거고. 걔들이. 맞아 선생님 이번에 그 한독수 네. 1943년에 우리나라의 주적이 어디였습니까? 적이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본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설마 미국이라고 생각했나? 그러니까요. 그 비축 영미 아니었냐 진짜. 그 당시 일본이 미국 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본의 말을 듣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말을 듣는 거다.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일본이랑 싸우라고 했으면은 싸우죠. 다시 반일 투사로. 야 윤석열의 반일 투사. 이게 진짜 어색하다. 열렬한 반일 투사. 또 미국이 북과 회담하라 그랬으면 가서 네. 무슨 짓을 해서라도 회담을 구걸해서 했을걸요. 네. 근데 이제 붙으라 그러니까 이제 붙은 거죠. 그런 거군요. 싸우라고 그러니까 싸운 네.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충실한 뭐 꼭두각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야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내선 일체라는 게 일본과 내선 일체가 아니라 네.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네. 형님 작은 형님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걸 보면- 삼위일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삼위일체 이제 수직적 관계니까 그렇게 부를 수는 없고. 수직적 관계니까. 네, 미국이 위, 그 다음에 이제 기시다, 그 네. 다음에 윤석열 꼬봉 이렇게 네, 되는 네, 네. 관계인데 어쨌든 윤석열은 뒷배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번에 아시아 무슨 회의 가가지고 예. 중국 러시아를 막 깠잖아요. 네 베트남 가가지고. 네, 그 네, 미국 인도도 대통령도 가고. 그렇게 함부로 못 하거든요. 네. 대놓고. 근데 거의 왜 그런 겁니까?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왜요? 뭐가? 그 미국 복 맞아서 제가 그랬잖아요. 흥분 상태에 있다 얘가. 그러니까 막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러시아, 미국, 중국 다 덤벼 뭐 이런 거. 바이든이 할 말을 대신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대신했죠. 그래놓고 이번에 G20 가서는 입도 뻥끗 못했어요. 바이든 형님 계시니까. 베트남에서만. 그러니까 네. 거기서는 자기가 이제 왕인 거죠, 왕. 아시아 국가들 있는 속에서는. 바이든 형님 믿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네네. 그랬다가 또 형님 계신 길에서는 얌전하게. 얌전하게. 하여튼 보면 깽깽 참, 하는 거군요. 참 서열동물다워요, 그죠? 무슨 동물? 서열동물. 서열동물. 네, 나 개. 형님 딱. 개. 네. 멍멍개. 아니 그 부분에서 좀 제가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원래 북에 대해서 아주 막말을 하기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뭐 네,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선제 공격하겠다 그러고. 예. 후보 야, 시절에 후보 시절에. 네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의 그 대응이 그때보다 더 세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미국 핵잠수함 들어오면 그냥 바로 쏴버리고 그냥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이 좀 더 세게 말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북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놀랍죠. 왜 그런 거죠? 최근 들어서 갑자기 입을 딱 다물고 있죠. 네네, 북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네네. 미국에서 명령이 내려갔다고 봅니다. 역시 형님 오더가. 아. 너 북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아. 여기 얘기했을 거예요. 너 딱 내가 도청하고 있어. 너 말 한마디 뻥긋해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입 다물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네네. 전반적인 심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 입을 안 다물 수가 없어요. 좀 말하고 싶으면 미칠 텐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실상 북쪽의 핵무력 때문에 네네. 불안해서 자체 핵무장을 계속 요구했던 사람 아니에요, 미국한테. 예. 끈질기게. 뭐 이제 거절당했지만. 네. 그런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오늘도 탄도미사일 또 쐈다 그러거든요, 북에서. 네네, 두 발을 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중국, 러시아를 까는 사람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명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그러면 미국 심리는 도대체 뭔 건가요? 이렇게 계속 핵잠수함도 질러 보내고 네. 이번에 지금 그 6.25 전쟁 네. 당시에 그 인천 상륙 작전 네. 그거를 지금 다시 재현한다고 네. 이제 뭐 핵심적으로는 15일 날 한답니다 지금. 네. 내일 모레네요. 네. 네 모레 한다는데 이제 뭐 이렇게 사실 굉장히 깐족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러다가 이제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전쟁이 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렇게는 하면서 또 이제 북에다가 또 대화하자고도 하고 윤석열한테는 말 못하게 하고 이런 네.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 실제로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북과 실제로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 그럼 위기만 올리고 그 위기만 고조시키고 무기 팔아먹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허세예요. 제가 볼 때. 패권 추락이 너무 심하니까 네네. 동아시아 쪽에서 자기들이 안 죽었다 하지. 네. 나 아직도 아령 들 수 있어. 뭐 내가 무슨 치매라고 막 이제. 예. 근데 이거 뭐야? 내가 든 건 아령인가? 왜 안 들리지? 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다. 허세가 좀 강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멸망해 가면서 나 아직도 부자야 하면서 막 비싼 걸 사는 심리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돈은 측면이- 없는데. 네, 돈은 없는데. 돈 다 떨어졌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발적 사건으로 전쟁으로 발발하면 곤란하죠. 아하.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불안하군요. 그럼 윤석열이 이렇게 자기들도 제일 불안한 게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무슨 짓을 벌일지. 그렇죠.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짓을 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도청도 하는 거구나. 너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네, 요즘 북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네. 윤석열이. 저는 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겁이 많으니까 미국이 계속 빵카드 데려가서 보여주고, 네네. 핵잠수함도 태워주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왜 윤석열 다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갔는데 김건희가 보고 있던데 이렇게. 네. 그 모습을 윤석열은 보고 있고. 김건희가 뭐 안심하면 자기도 안심되니까. 나.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이례적으로 자꾸 태워주고 네. 보여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하.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네. 형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핵잠수함 봐봐. 예. 멋있지? 뭐 이러면 애가 또 이제 무서워서 막 형님 핵무장 시켜주세요 이러다가 또 네네. 그래요. 핵잠수함도 있는데 뭐 이러면서 또 생각하다 또 자다 일어나면 또 불안하고 네. 뭐 그런 상태인 거죠. 뭐 혼란 상태인데요. 정신 분열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실상 되게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북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남반부 전체를 점령하는 훈련이라고 네네. 표현을 했어요. 그걸 공개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특이한 건데요. 원래 공개 안 하죠 그런 거. 예. 왜냐하면 자기들 작전 계획이 노출되는데 그걸 못하러 공개합니까? 그 지도 펼쳐놓고 그 개성대 가리키고 뭐 그거 네, 말씀하신 네. 건가요? 표현 자체를 그렇게 남반부 전역을 점령하는 군사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윤석열이 이거 참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 그 해야지. 성격상. 한마디 하셔야지. 너만 점령하냐? 나도 점령할 수 있다. 우리도 뭐 백두산에. 우리도 점령 훈련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북에서 왜 공개했을까? 네네. 도대체 예. 미국한테 보라는 거거든. 미국한테. 만약에 니네가 여기서 전쟁도 계속 오버하고 계속 그렇게 허세 떨고 네. 우리를 자극하면 사소한 불꽃도 전면전으로 대답하겠다. 예. 그래서 전면전도 그냥 보통 전면전이 아니라 남쪽을 싹 점령하는 훈련,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미국한테 지금 최후 통첩을 보낸 거예요. 그 윤석열 들으라는 게 아니군요. 뭐 윤석열이 보면 알겠어요, 그거. 뭔지, 무슨 뜻인지. 네. 그냥 뭐라고 이 새끼들이 이러면서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정도지. 네. 미국은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뭐 작전 계획 이런 걸 봤을 때 네, 살벌하구나 이것들이. 게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핵으로 무장한 핵 공격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도 이제 네. 김군옥함이라고 네, 지난주에 시수식을 했죠. 예. 그런 것들을 미국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죠. 네. 1년에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미국한테 빨리 결정해라. 까불지 말고 조용히 네. 있든가. 아. 아니면 붙으면 우리는 이렇게 나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태롭기 때문에 긴장 고조는 어느 정도 시켜주고 아하. 윤석열도 안심을 시켜줘야 되지만 북과의 우발적 전쟁이 터지는 건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죠. 북러가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오늘 네. 지금 이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었던 게 네. 위치가 이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스보보든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그 이놈들이 홍범도 장군 네. 음해하면서 네. 자유시 참변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들 다 쓸어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다 이게 들통난 거거든요. 네. 이 자유시라고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란 뜻이래요. 이게 스보보든이니까 자유라고 뜻인가 봐요. 뭐 자유 도시인지 아무튼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그 도시에 이제 그 우주 기지가 있답니다. 우주기지가? 네네 네. 보스토치니. 네. 아유 이름도 헷갈리네. 이름 어려워요. 네네 보스토치니. 네. 그 우주 기지에서 지금 이제 만났습니다. 네.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아. 오늘 진행된다고 하죠. 근데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말씀했던 거 이게 그때 갑자기 미국의 언론에서 나왔어요. 아예 공개가 안 됐어요. 맞아요. 북이랑 러시아에서도 이걸 확인해 준 게 그저께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 얼마 안 됐죠. 확인 아예 안 해줘요. 네. 그 저희들도 야 이거 진짜긴 진짜 모양인데 네. 미국 애들이 되게 급하긴 급한가 보다. 막 그때 막 절대 무기 주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무기 안 준다고 그랬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막 절박한 모양인데요. 절박하죠. 근데 저는 선생님 이제 이 위치가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아무르가 이게 흑룡강 아닙니까? 네, 네. 그 여기면은 모스크바에서 꽤 날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많이 거리 자체가 많이 굉장히 와야죠. 멀고 네. 북에서 봤을 땐 가깝고 이 거리로만 봤을 때는 좀 단순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거리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더 좀 절박한 것 같은데 북한을 만나는 게 그 푸틴이 뭐가 절박할까? 네. 북한을 만나는 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자, 이 푸틴이 참 그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최초로 네.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네네네. 그 옐친 다음에 이제 예, 정권 잡은 다음에 정권 잡았을 때 이때만 해도 무명이에요, 무명. 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푸틴이 잡았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걔가 누구야? 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관심 밖에 인간.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러시아는 거의 뭐 이제 망해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아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네.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또 뭐 푸틴이 누군지. 근데 이 푸틴이 당선되고 2개월 뒤에 북을 갑니다. 그때도 날라왔죠, 이쪽까지. 네네. 그래서 김정일 그 당시에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네네. 그래서 아 방북을 한 겁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북러 정상회담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당선된 지 2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예, 가서 그만큼 푸틴 입장에서는 뭔가 절박한 게 있었다는 건데요. 오 그러네요. 그 뭐 왜 그랬을까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밌는 네. 것이 네네. 다극세계란 말이 처음 나와요. 예. 다극세계. 네네. 다극세계란 말 지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다극- 일극 체제에서 다극화 세계로 다극화 세계로,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 다극 세계로 네네, 가고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미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다극 세계로 이미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게 지금이죠. 네. 2000년대만 해도 어떤 시기냐면 미국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시기입니다. 네. 미국의 힘이 최절정에 달했을 때 시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만나서 다극 세계 얘기를 했어요. 아. 20몇 년 전에.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날아간 건데요. 물론 네네. 이제 2019년에도 회담이 있었지만 어허. 이게 러시아와 북쪽이 협조를 하는 것이 네네. 그냥 뭐 야, 무기 좀 없는데 좀 줄래? 음. 그거 하려고 정상이 왜 만나요? 네. 아, 그 정도라면 네. 아 뭐 그러면 아, 그러네, 진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 줄 때 윤석열하고 젤렌스키하고 만났어요? 안 만났죠.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네, 주면 네. 되지. 네, 그것도 몰래 줬죠. 그거 뭐그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네. 그냥 밑에 있는 실무진에서 협의해서 주기로 쪼이고 또 왔다 갔는데 얼마 전에 네네. 그때 합의했으면 주면 되잖아요. 예. 그걸 또 뭐 만나가지고 새로 협의를 합니까? 아. 사실 서방 세계에서 계속 여론을 왜곡시키고 조작해서 그렇지 러시아가 포탄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아요. 네. 충분하게 생산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쓰는 양이.
북쪽도 뭐 당연히 이제 러시아에 줄 생각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고,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너희가 안 준다 그랬으니까 약속 지켜라 뭐 이런 건데 사실 그 미국도 그걸 협의하려고 만난다고 생각 안 하죠. 아. 그럼 뭘 협의하려고 도대체 네, 네, 만날까 네, 네. 도대체? 음. 저는 다극화 얘기가 이미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2000년 초반에 네. 있었던 그 당시 북러 회담, 네. 그러니까 푸틴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 때만 해도 다극화란 말이 처음 나온 말인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지금 이게 이제 네. 거의 뭐 유행처럼 전 세계에 이제 뭐 기정사실로 된 거예요. 네네 브릭스랄지. 네, 그렇죠. 흐름이 그렇게 흘러왔다는 네네. 거죠. 그럼 그 당시에 두 사람이 그 만나가지고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 말을 아. 그 장난처럼 했겠습니까? 네. 그쪽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북러 사이에 다극화로. 큰 그림이 있다는 얘기네요. 야, 미국이 지금은 뭐 완전히 미친 깡패처럼 날뛰고 세계를 막 자기네 마음대로 그때는 하지만, 그럴 때죠, 선생님. 그렇죠. 그때는 9.11 테러 이후에 맞습니다. 완전히 뭐 그렇죠. 부시였죠. 아들 부시가 네. 우리 편 아니면 적의 편이야.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양자는 거기서 오래 못 간다 이거. 이게 오래 못 간다. 그리고 뭐 우리도 준비하자. 이거 계속 당할 수 없지 않냐. 네. 다극화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그 20여 년간의 준비 끝에 예. 북쪽은 핵무장 국가가 된 것이고 네네. 러시아도 국력을 회복해서 드디어 이제 우크전 네. 특수 군사 작전을 시작한 것이죠. 미국 패권의 종말을 날리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또 만날까요? 네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 네. 20년 전의 약속이 어느 정도 실행 단계에 들어섰잖아요. 지금 이제 다 유행이 됐고 그 말이. 그 유행이 됐고 자율 체제라고 실제로 하는 말이? 실천 단계에 들어선 거죠. 그 당시에는 목표였는데 네.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네. 다극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 러시아도 열일하고 있고 어허. 북쪽도 뭔가를 하고 있고 네.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쉽게 하면 정세가 급변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북에 있는 그 러시아 대사가 그 얘기를 했죠. 급변하는 정세 때문에 두 정상이 빨리 만나야 된다. 근데 어떤 점이 뭐가 급변했을까요? 일단 우크전이 종전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방 세계에서는 계속 뻥치고 있지만 예. 패배를 돌릴 수 없다는 여론이 이미 서구 언론에서도 대세로 나오고 그렇게 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뭐 유엔 그 나토 네. 쪽에서도 야, 이제 그 땅 이제 다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네, 이제 또 어젠가 그젠가 선거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그 저 돈바스 지역에 네. 선거해가지고 다 끝나는 모양이더라고요. 못 이긴다라는 것이 대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전은 패배했다는 패배했다. 거고 근데 이게 완전히 패배해서 끝나면 아하. 나토가 분열되면서 붕괴하고 예. 미국의 패권이 급속도로 추락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네. 지금도 벌써 이 정도인데도 아프리카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이 되면.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예. 과연 또 한 번 모험을 할 거냐. 네. 모험이라고 하면은 전쟁 위기, 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느냐. 네, 과연. 일본이 그 마치 그 네, 태평양 전쟁을 당시에 이제 막 몰리니까 네. 진주만에 그냥 갖다 박았듯이. 박았죠 그냥. 네. 오히려 그게 이제 미국의 참전을 또 불러버린 꼴이 되긴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네. 그냥 그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혹시 그렇게 이제 대만이나 그렇게 창반도에서 모험을 할 거냐. 아하. 아니면 미국이 인정하고 음. 뒤로 물러날 거냐. 근데 어느 경우든 간에 미국 패권은 몰락이네요.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야, 미국 입장에서는 네. 자기네 패권을 지금 회담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그러면 북쪽이랑 러시아랑 뭘 회담할 거냐. 네네. 새로운 다극 세계에 대해서 회담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국제 정세가 흘러갈 건데 네. 그럼 러시아는 이런 역할을 하고 북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그럼 이게 G2예요 그럼 회의가 지금? 거의 그 급인 거죠. 그러네요. 네, 전략 국가끼리 그 회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네. 뭐 저는 이제 뭐 그 다국화 체계 이것도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북러 사이에서는 이게 자신들이 구상하는 걸로 좀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흐름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네, 그래서 맨날 북러가 그 얘기를 해요. 전략적 협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이 전략적 협동은 단순하게 전술적 협동하고 틀렸잖아요. 벌써 이제 전략과 전술은 말이 다르니까. 네, 급이 다른 거죠. 핵무기도 뭐 전술 핵무기는 그냥 이 근방 날아가는 거고 전략 핵무기는 뭐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죠. 다 때려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략적 협동이라는 것은 큰 그림을 놓고선 서로 협동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북에서도 우크
전이 터지자마자 네네. 제1착으로 지지선언을 한 나라예요. 북쪽이. 예. 그래서 러시아가 엄청 고마워하잖아요. 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중국도 머뭇머뭇거리고 네. 지지선을 안 했는데 북에서는 한 전호 안에 있다 이렇게 네. 표현했답니다. 한 참호, 우리 식으로 네, 하면 네. 참호 안에. 네. 한마디로 우리는 같이 싸우고 있다. 같이 싸우는 동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야 진짜 미국이나 이런 데 눈치 안 보고 네. 일착으로 저렇게 우리를 지지해 주다니 이런 관계라는 거죠. 전략적 협동이라는 것은. 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협동을 더욱더 강화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네. 각기 어떤 분업을 할 것이냐 아하. 또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상급이 만났으면. 선생님 이거는 아무도 이렇게 분석 안 할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요. 네네. 지금도 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쭉 들었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북한이 외교 기가 막히게 한다. 잘한다. 사실 지금 이게 한국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좀 당당하게 좀 끌어당기면서 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좀 중국도 땡기고 미국도 땡기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린 전혀 못하고 완전히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그럴 여지도 없고. 네. 근데 북한은 지금 대대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네. 김일성 주석 때부터 네. 그 당시 이제 소련과 중국이 사이 안 좋을 때도 네. 둘 다 이렇게 네. 적당히 이렇게 뭐 이제 뭐 이용하면서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주 그냥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북이. 국익 중심의 외교 철저한. 그러니까 외교를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합니다.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그럼 이제 핵심 의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나온 얘기는 이제 제재. 네. 제재를 뭐 경제를 해결할 거다. 네. 군사 협력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첨단 무기와 재래식 무기 뭐 교환. 네. 이 정도인데 이거는 뭐 인공위성 기술 뭐 준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기 이제 우수기지니까 저도 이제 그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는 다 제가 볼 땐 좀 속된 말로 뺑기치는 거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뭐 두 정상이 만나서 협의까지 합니까? 야, 그럼 우주기지를 그 장소 회담 장소로 정한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연막? 트릭? 예.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런 거 쓸 수도 있겠네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핵심 의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문제는 오히려 다국화 체제를 그렇죠.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다. 아니면 왜 이렇게 급하게 만납니까? 아이고, 궁금해요. 아니 이 정상회담은 보통 네네. 6개월 뭐 1년 전부터 예, 예. 얘기가 오가고 네. 6개월 전부터 얘기가 나와요.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빨리 결정된 것 같단 예,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알려지지도 않고 오히려 미국이 그렇죠.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렇죠. 공개를 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한 3일 전인가 공개를 했어요. 북한이랑 러시아는. 네. 그 물밑 논의 자체가 일찍 시작된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급박하게 됐다. 예, 그렇다면 지금의 정세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뭔가 빨리 그런 게 뭐가 만나서 있는 거죠? 협의를 그게 아까 그게 얘기했죠. 종전선언. 예, 그런 패권 무너지면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종전.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반도 상황이죠. 동아시아 상황. 네네. 그러니까 대만 문제라든가 한반도 문제. 이것도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결론 나게 돼 있단 말이죠. 전쟁이냐 아니면 항복이냐. 미국의 항복이냐. 예, 굴복이냐.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밀어붙이면 그 결론이 날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런 어떤 민감한 시점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긴급하게 얘기할 게 있는 것이죠. 한반도 문제라 그러면 이제 또 그럴 수 있겠네요. 한반도 문제 네네. 플러스해서 세계 문제라고 세계 봐야죠. 문제다. 예. 러시아가 근데 뭐 한반도 전쟁에 참가할 것도 아니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확실히 더 좀 고민되긴 하네요. 왜 그렇게 급박하게 만났을까? 뭔가 변화가 확실하게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최근의 정세의 변화가 제일 급박한 것은 미국이 놀라운 속도로 빨리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상 밖으로. 예상 밖으로. 예. 무너져도 이렇게 빨리 무너질지는 몰랐는데 그렇지. 이런 분위기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빨리 이걸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팍 판이 바뀌어가니까 어. 야 이거 지금 니제르나 뭐 아프리카에선 지금 계속 민족해방 운동 네, 옆에 니제르 옆에 가봉에서도 지금 일어났던데요. 터지고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세계 예, 예.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다극화로 가는 거는 확실해요. 어허. 브릭스도 잘 됐고 네, 잘 G20에서도 러시아 규탄도 못했고 네. 흐름 자체가 확고히 형성됐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금 급율사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계 질서가 급변동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네네. 선도 국가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선도 국가라고 하는 게 러시아하고 지금 북이라는 거네요. 미국의 제일 강력하게 맞짱 뜬 나라들이잖아요. 물론 쿠바도 맞짱 떴고 네네. 뭐 맞짱 니카라과도 좀 맞짱 떴고 이란도 네네. 맞짱을 떴는데 가장 강력하게 핵 무장력을 가지고 맞짱 뜬 실력이 있는 국가는 두 나라죠. 실질적인 전쟁 상태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하죠. 한반도는 사실 정전 상태고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안 끝났죠. 아니니까요.
러시아는 지금 싸우는 상태고. 싸우고 있고. 아, 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대만은 사실상 뭐 아직 네. 전쟁을 한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아,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질적인 두 나라입니다. 아, 두 나라의 회담이군요. 그렇죠.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북도 전쟁 중이에요. 네네. 아직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두 나라가 지금 회담하는 거예요. 미국이 무너졌을 때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합의될 수 있다. 이면에서. 네, 전략적 협동과 관련해서. 아, 그럼 밖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개발이라든지 네,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거 이제 뭐 네. 경제 교류 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20년 전에 있었던 북러 그렇죠. 회담의 연장선이고 그렇죠. 네, 앞으로 20년 뒤를 바라보는 그런 회담이 그럴 수 있다는 있다는 말씀이네요. 거죠. 네. 오. 지금까지 진척 상황 평가하고 이거 충격적이에요. 네, 정세가 급변하는 거 네, 평가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하고 야. 그 아프리카 니제르 같은 예, 예. 데서 아프리카 니제르의 쿠데타를 그러니까 네네. 국민들이 나와서 환호할 때 두 개의 국가의 깃발을 예, 들고 예. 흔들잖아요. 네. 러시아 국기하고 북한 국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러시아 국기가 많이 나왔대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야 그래도 저 자기 나라가 혁명을 했으면 네네. 자기 나라 국기를 들어야지 왜 자꾸 러시아 국기를 드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그냥 뭐 환영하는 그런 네네 지지하고 환영하는. 지지하고 환영하고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인공기 북한의 네. 그 국기가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 제3세계 아프리카 소위 예, 예.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들을 지지하는 어떤 반제 국가의 선봉에 뭐가 있다. 러시아와 북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실질적인 네, 도움을 아니 주고 전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 저 만수대 창작사에 그런 큰 있죠. 그 조형물 같은 것들이 많이 선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네네.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네. 군상, 그 네네. 조각상이 북에서 해준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만수대에서.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비동맹 운동 같은 경우 한창이고 할 때는 네.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북쪽에서. 북한에서. 네,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코리아 그러면 노스 코리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나라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살다 오신 분한테. 네네. 거기서 코리아 그러면 다 노스 코리아로 생각한대요. 아.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야, 이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인가?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어쨌든 작용을 하면서 예, 예. 그런 나라들도 우리가 반제 입장에 서서 미국에서 네, 벗어날 때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 네. 대표적인 국가로 러시아와 북과 중국을 꼽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네. 예, 지금 흥미진진한데요. 시간이 많이 돼버려가지고 또 네. 노래를 듣고 다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윤석열이 이 바이든 쪽팔리면 어떡하냐고 했던 바로 그 유명한 예, 외교 결례 사건 날리면. 네, 날리면 네, 관련된 노래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 예. 아, 예. 목 좀 풀고. 야, 이 새끼야. 그건 차 안에서 했어야지, 이 새끼야. 어? 이 새끼 이거 차 안에서 했어야지. 이준석, 이 새끼, 저 새끼. 뭐 내가 개고기야? 내부 총질하는 새끼, 이 새끼 넌 체리 따봉 안 준다, 이 새끼야. 미국 국회 이 새끼들. 바이든 새끼 쪽팔리게 하는 새끼들. 한국 국회 새끼들도 못한 민주당 새끼들 그 새끼들 빠바빠빠밤 역쟁이 대통령 빠바빠빠밤 귀신 말고 무서운 게 없어 나는 빠바빠빠밤 이 새끼 저 새끼 대통령 빠바빠빠밤 나에겐 전공 스승이 계셔 빰빰빰빰빰빰 야 이 새끼야 그건 차 안에서 했어야지 이 새끼야 어? 이 새끼야 이 새끼 진짜 어? 이준석 이 새끼 저 새끼 뭐 내가 개국이라고 이 새끼야 내부 총질하는 새끼 이 새끼 넌 체리대봉 안 준다고 이 새끼야 미국 국회 이 새끼들 바이든 새끼 쪽팔리게 하는 이 새끼들 한국 국회 이 새끼들도 민주당 이 새끼들도 이게 빠바빠빠밤 역쟁이 대통령 빠바빠빠밤 귀신 말고 무서운 게 없어 난 빠바빠빠밤 이 새끼 저 새끼 대통령 빠바빠빠밤 내겐 천동 스승이 계시지 빠바빠빠밤 역쟁이 대통령 빠바빠빠밤
귀신 말곤 무서운 게 없어. 이 새끼 저 새끼. 예. 예, 전 세계적 욕쟁이. 네, 뭐 바이든이 저렇게 쪽팔려서 어떡하냐. 성대모창이라고 이제 시도해봤습니다. 네. 성대모사가 아니라. 네. 지금 뭐 아주 욕쟁이들이에요. 욕쟁이들이고 이번에 새로 이제 개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체부 장관이 유인촌을 안 친다지 네, 않습니까? 걔도 욕쟁이죠. 유인촌이 그 기자 씨, 네, 막 아주 유명하죠 그거. 쌍욕을 했죠. 쌍욕을 했죠. 네. 야 세상에 우리가 전원일기에서 굉장히 좀 후더운 인상으로 네?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욕쟁이했다는 거.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선생님. 네. 잘 안 돼요.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지금 그 박정훈 대령 네. 네. 집어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손잡고 들어가더니 다시 나왔어요. 네. 네, 나왔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감사원, 공수처는 진짜 완전히 거의 공수래 공수거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네. 갑자기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요. 네. 김만배를 결국 못 집어넣습니다. 네. 계속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나갔고요. 이번에 엊그제는 이제 박문진 이사장, 권태선 이사장을 또 잘라버리려고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뭔가 좀 계속 안 돼요. 네. 이거 정말 열받을 것 같은데 이건 레인덕 현상쯤에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 정권 말기에나. 네, 윤석열 정권은 처음에 정권이 지지율이 높잖아요. 임기초에 네네. 막 90%까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네. 김영삼 때 막 90% 나오고 그랬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네네. 일단 초기에 높아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동력을 좀 상실하면서 후반부에 이 레임덕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들은 처음부터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네. 시작할 때부터. 5월에 정권을 시작하고 네. 30%로 떨어진 게 7월 20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달 만에. 네, 두 달 만에. 네, 두 달도 다 안 돼서 그리고 그게 치고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매 거기서 그냥 그렇죠. 맴돌죠. 36% 정도 나오면 막 난리 납니다 기사에서. 네. 막, 와, 지지율 올랐다. 36% 막.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 중에 70에서 80%, 네. 60에서 70%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얘들이 공권력을 사실은 장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예. 낮으면. 예. 그러니까 원래는 자동으로 장악이 돼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알아서 아. 공무원들이 다 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권위도 있죠. 네. 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국민 지지가 높으니까 네. 자발적 복종 네.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음. 근데 처음부터 지지율도 낮은 놈들이 어허. 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랬죠. 막 까고 뭐 안 들으면 가만 안 있겠어 이러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조금 움츠리는 건 있을 네,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나 이 자발적 복종은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예. 복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발적인 게 있고 비자발적인 게 있죠. 예. 자발적 복종은 뭐 문제가 없는데 네. 비자발적 복종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안 되기 시작해요. 틀어져요. 두고 보자. 화가 나는 거죠. 네. 억지로 하는 거니까. 아. 네. 윤석열 정권이 실력도 없고 국민적 지지도 없고 네. 그렇다고 정치를 뭐 상식적으로 잘하냐 네네. 그것도 아니고 예. 깡패같이 하는데 어허. 이걸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엔 약간 쫄아가지고 무서워라 이래가지고 네네. 사람들이 조금 숨을 죽였는데 어허. 이 보다 이것들이 이제 하는 짓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아. 이런 상황까지 오기 시작한 거죠. 네. 게다가 옛날처럼 확실하게 폭력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엔 잡아다가 때리고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법관들이 판결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거 내렸다고 네. 잡아다 고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기껏 이제 캐비넷 좀 아, 열어서 압수수색이죠. 니네 네. 그것도 처음에 좀 무서우니까 네. 숨을 죽였지만 그 무서움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허. 그래서 저는 레임덕이 아니라 네. 이렇게 초반부터 찍어 누르는 것의 결과를 아. 지금 보고 있는 거다. 당연한 현상이다. 네, 바로 반발이 온다. 예. 민심 위반은 필연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법관들도 네네. 우리를 뭘로 보고 저게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판사들이 그렇죠. 좀 우월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검사들은 네. 이게 공부 못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그리고- 판사의 레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최소한 동등하다고 생각하죠. 예. 판사들이 네. 우월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검사 밑에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윤석열이가 네, 사실 네. 판사들 사찰했습니다. 그랬죠. 걸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다. 네. 그리고 뻑하면 판결 가지고 시비 걸어요. 네. 제대로 판결 못했다고. 어허. 그럼 판사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지금 군대 내에서도 나올 거고 예. 온갖 사회 경찰에서 군대도 그런 거죠. 군대에서. 경찰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예. 경찰들만큼 좀 화난 사람들이 없을 경찰 거거든요. 중에서도 한 80%는 반대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부 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반대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전 사회 분위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인계점을 지나서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다. 예, 예. 레임덕이 아닌 거죠, 이거는 사실은. 레임덕은 이 정권이 원래 힘이 좋고 지지도 받다가 네네. 그게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지를 받다가 빠져야 그런 건데. 말기 현상인데. 뭐 두 달도 안 돼서 30%로 된 건데. 그렇죠. 그거를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캐비넷 네. 뒤져서 유지하다가 이제 그 약효 떨어져서 터져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이제 아무튼 그 이런 현상들이 좀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고요. 그 촛불행동에서도 그거를 소송을 좀 냈어요. 경찰들이 자꾸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인도에 있는 것들도 막 인도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펜스를 쳐가지고 막 황당하게 막 못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기를 했는데 네. 이겼습니다. 촛불행동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도 다 쓸 수가 있고 이제 여기도 좀 이제 넓히고 그 지난주부터 좀 촛불 집회가 조금 더 편하게. 네네. 그 이런 것들도 봐도 그래서 지금 그 악덕이래. 뭐 나쁜 경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저뭐 개 윤석열의 개. 네네 그 개들 그러니까 특히 네. 상관들이 그래요. 맞습니다. 그 저 하급 경찰들은 와서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게 이제 걔들 막 씩씩 거린다고 그래요. 이제 그 상관들은. 그러니까 좀 상황이 윤석열이 원하는 만큼은 안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권에서도 뭐 정권 내부에서도 뭐 좀 약간 부글부글하다는 거예요. 야 유인천 데리면 어떡하냐. 그다음에 홍범도를 야 건드리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준석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수도권에서는 완전히 전멸이다. 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좀 뒤집어 보기 위해서 지지율은 좀 잘 안 나오니까요. 네. 뭔가 좀 강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말도 험하게 하고 김기현은 사형 얘기까지 났습니다. 사형. 뉴스타파가 네. 이거 기사로 이거 국민주권을 찬탈 시도했는데 이건 사형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야 이게 좀 이놈들은 불안한 건가요? 이놈들은 예예. 100% 사익 추구형이잖아요. 네. 국힘은 100%. 예. 그러니까 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 이익밖에 없거든요. 그 가장 눈앞에 닥친 이익은 총선이죠. 네네 지금 당장 그렇죠. 그렇죠. 총선에 지금 올인할 시점이거든요. 네네. 근데 총선에서 질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떡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 네. 또 이재명 대표는 단식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심상치 않다, 이거 분위기가 뭔가. 그 다음에, 우리를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거.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윤석열이는 또 보면 전체 국힘당이나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정치, 그걸 대변하는 정치도 안 하잖아요. 쥐약 먹은 애들. 쥐약 먹은 놈들인데 그거 내가 접수해버리면 네. 내 집 가서 주워 먹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부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예. 총선 때 분명히 또 자기네 세력만 공천 줄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국힘당 안에서도. 그럼요. 네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공천 안 주면 네 하면서 얌전하게 있을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밥그릇이 제일 중요한데. 네. 개인 이기주의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불안과 초조가 같은 게 막 생길 거 아닙니까? 네네. 내부에서도. 그러면 말이 좀 과격해질 수밖에 없죠. 윤석열 요즘 말은 뭐 완전히 뭐 1배 이상입니다. 1배 네, 맞습니다. 이상. 네. 맞아요. 싸워야 된다. 싸워야 싸우지 않을 된다. 수 없다. 네네. 뭐 선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 김기현은 뭐 이제 사형시켜야 되겠다. 근데 사형 얘기가 사형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쫓긴 쫓기는 그러니까. 쫓긴 느낌, 초조한 느낌 네네.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총선에서 지게 되면은 이 사실 이 김건희 고속도로 지금 이게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일 것 같거든요, 쟤네들한테는. 그것만이 네. 아니죠. 그것만 아니지만. 뒤집은 진짜 많죠. 그러니까요. 최상병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기 위해서는 네. 이제 뭐 말씀하신 전쟁이라든지 공안정국,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아주 과격한 말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스트레이트에서 MBC MBC인데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윤석열이 스트레이트에서 이 윤석열과 유튜버 이거를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네. 뭐 한 짤막한데요. 그 보니까 뭐 김상진이랑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는 사이야. 네, 김상진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 일베 꼴통들, 네, 그런 놈들이랑 아주 그냥 가까이 지내는 네.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계속 그거 유튜버만 보는 거 아닌가?
언어랄지 이런 게 네네네. 요즘 이제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걔네들을 지금 자유총연맹에 대거 집어넣어가지고 네. 뭐 내년 총선에 이겨야 된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 자유총연맹은 이러면은 이게 불법 선거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이런 불법 선거 개입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뭐 또 이제 성관이에 또 지 친구를 꽂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산 조작 같은 것도 그동안 아, 계속 가능하죠. 해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 네. 밝혀진 것은 잘 없습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뭐 자칫하면 이제 뭐 그 와정에 되면 이제 뭐 자작 테러랄지, 그렇죠. 뭐 박근혜처럼, 예. 대전은요, 뭐 이런 것처럼, 네, 뭐 서울은요. 근데 윤석열은 살이 두꺼워서 칼이 잘 안 들어갈 건데. 김건희 있지 않습니까? 아 김건희. 아 김건희 그거 하겠어요? 김건희 수술 받으면 되는데 또. 아니 김건희 자기 얼굴에 절대 못하게 할 거야. 김건희 못하게 해요? 네, 그럼 어떡하지? 대책 회의를 누가 해야 되나 이거? 뭐 하여튼 뭐 네. 윤석열은 칼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카터 칼로는 어림도 없어요. 뭐. 네, 비계잖아요 비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어떤 이제 불안감의 표현이자 네. 또 뭔가 이런 것들 좀 음모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네네. 60% 이상 싫어하잖아요. 윤석열. 예. 뭐 저는 70% 정도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그 윤석열이 국관도 지켜주는 쪽이고 민주당이 되면 안 되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30몇이 나오지. 네네. 실제로 한 보수 쪽 그 극우 세력 중에서도 상당수는 윤석열 싫어한단 말이에요. 30%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럼요. 아. 다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누구 지지해 그럼 윤석열 할 수 없이 찍지만 속으로는 아유 뭐 이런 시기가 됐어 뭐 이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고정이고 네. 아주 적게 잡아도 60% 정도는 윤석열을 엄청 싫어한단 말입니다. 네. 그 싫어하는 정도가 아주 세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옛날의 대통령들은 그냥 반대 네네. 정도라면 이거 혐오, 극혐. 네.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막 보면 막 토하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기절하고. 네. 너무너무 싫어요. 예. 자 그러면 이 MBC에서 보도한 그 유튜버들 조작해서 예. 여론전 벌리고 네네. 먹히겠습니까? 60%한테. 음,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해도 60%한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 쟤네들이 함정이군요. 네. 이게 60%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으면 아하. 백약이 무효해요. 제가 볼 때. 네. 무슨 짓을 해도 60%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보면 막 보는 순간 우라가 치미는데 네. 그 사람들이 무슨 공작을 한들 윤석열을 지지하겠어요. 어허. 이건 안 돼요, 안 돼. 네. 그러면 뭐 30% 갖고 이걸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안 먹혀요. 네네. 택도 없습니다. 지금 얘를 짱구 굴려보지만 뭐 이동관이 뭐 시켜서 여론으로 뭐 우세한 거 하면 사람들이 텔레비를 안 보면 안 보지 예. 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네네. 아까 얘기하셨던 공안 정국 내지 전쟁 위기밖에 없어요. 네.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도 없고 네. 또 뭐 총선에서 진다 그러면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네 이제 우리 정치 잘할게 이럴 놈들도 아니고 아하. 뭔가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네. 특히 윤석열의 심리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자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더 날뛰는. 만약에 이제 더 어려워질수록 날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허. 그러면 아유 이제 잘못했다 이런 쪽이 아니에요. 네. 더 권력을 가지고 사고 치는 모험을 하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지금 도박을 하면 다 잃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황교상도 그래. 네. 그럴 때 더 큰 돈을 거는 스타일이에요. 윤석열은. 더 큰 돈을. 더 큰 도박과 모험을 하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완전히 찌그러지는 건데 네. 완전히 찌그러서 굴고 가는 건데 그런 대상은 아니고 윤석열한테 국민은 아하. 미국한테나 그러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럴 수가 없고 국민들 앞에서 찌그러질 수가 없고. 약자잖아 약자 자기가 볼 때. 이것들한테 찌그러져 내가 네네.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나고 하면 오히려 더 힘을 네. 사용해서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잘 안 되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거의 흡사한 미국이랑 비슷한 거네요 지금 아까 말씀 나눴던 지금 몰락은 확실한데 네. 갈 길은 없고 근데 미국은 한때 그 세계를 호령했던 네. 그 세계 제국주의 패권 국가 아닙니까? 네네. 근데 윤석열은 뭐 그런 게 있어요? 당선이 됐잖아요. 잠깐 당선된 것밖에 네. 아무것도 검찰총장도 했고.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허세 같은 거는 아니고 네. 얘는 이제 허세는 아니고. 정신병적으로 정신병적으로. 정신병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네. 그 권위주의 성격자의 특징 이런 예.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예.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지금 불안한 상황이 계속 되면은 공안 정국, 그다음에 뭐 전쟁 분위기 네. 예,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또 지금 이제 하는 꼴을 보면은 이제 그 어쨌든 그 스트레이트에서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총선 D 마이너스 며칠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방송을 내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이제 자유총연맹이랄지 극우 유튜버들을 통한 이런 이제 선거 조작과 네. 개입, 그다음에 이제 지 친구를 꽂아가지고 상관이에 어떤 이제 그 속에서 뭔가 또 좀 조작을 하는 거랄지,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정말 어떻게 뭐가 이제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네. 자작극 같은 네. 거를 네.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제 뭔가 이제 돌파구가 없으니까 쟤네들이 네.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좀 그런 일환으로 계속 지금 야 단식하고 있는 사람을 2번이나 끌고 가가지고 네. 이런 거는 진짜 폐륜이죠, 폐륜.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가 예예 때려도 밥은 먹이는 정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죄인인데 밥 안 주면 막 뭐라 해요. 네. 왜 밥 안 줬냐고. 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노동운동할 때 네. 파업했을 때 밥을 안 줬어요, 회사에서. 어. 식사를 이제 점심에 파업하니까? 일을 안 하니까 안 준다고. 그래서 그거 있잖아, 써서 이렇게 밥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써서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난리를 난 거예요. 아, 야, 밥은 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밥은 먹여 어떻게 사람을 굶기냐 그러니까 네. 회사에서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 그 정서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이. 아니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죄는 미워하지, 네, 뭐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은 줘라 뭐 이런 건데. 네네. 그러니까 죄수들도 밥 주잖아요, 가다 놓고.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조롱하고 가서 끌고 가서 조사하고 최고의 조롱이죠. 그거는 정서상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 자기 걸 다 내려놓고 네네. 밥까지 안 먹어가면서 싸우는데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예. 예? 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가서 대화를 하라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짓거리가 국민들한테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뭐 이재명을 공격해서 흠집을 내보겠다 대표를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많다. 아. 진짜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 할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여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카페에서 있는데 뭐 옆에서 뭐 그 아줌마 할머니들이 야 진짜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뭐 이런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위기가. 굶는 사람 그걸 끌고 가서 그러니까요. 조사하고 막.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것저것 다 해보겠지만 잘 안 될 것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선 때 됐을 때 아. 만약에 내부 분열이 있다든가 총선에서 참패한다 그러면 네네. 개떼같이 다 난리가 날 거거든요. 예.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윤석열 체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 뭐 이준석 같은 사람의 맹활약이 있겠죠. 또 네, 그때는 네, 홍준표 이런 사람들도 다 네. 이제 덤벼게 유승민도 있고요. 그래서 내부에서의 심각한 분열, 그 다음에 내부 권력 투쟁, 예. 윤석열에 대한 저항 아하. 이런 게 본물처럼 튀어나올 가능성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수습 못하면 윤석열은 끌려 내려오는 거고. 끌려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감옥에 여러분의 가야죠. 소원이 풀어진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서 얘가 사고 친다. 네네. 저는 그 사고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 사고 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네. 그게 성공해서 윤석열이 뭐 영구 집권할 거라고도 생각 안 하거든요. 아. 사고를 치려고 하다가 이제 더 크게 내란죄까지 덮어쓴다든가. 내란죄까지. 뭐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싶겠죠. 뭐 군대들도 지가 네. 이번에 이제 홍범도 장군 이 문제도 그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 이거는 이제 군대 내에 어떤 자신의 친위 체제를 장악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개각하면서 신원식이라고 하는 그 네. 국회의원 네. 그놈을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앉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장난 아니더만요. 옛날에 뭐 비리도 있고요. 이제 자기 그 병사 한 명이 그 오발탄 때문에 죽었는데 네. 불발탄을 밟아서 죽은 거라고 아,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 지금 한 40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뭐 그게 아직 안 밝혀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무슨 또 뭐 여러분은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그 강경론자더라고요. 네, 보니까요. 네. 그런 놈이 국방장관이면 이건 뭐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말이 들리겠지만 네. 전시 내각이구만요. 그런 그렇죠. 거는. 전시 내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일부도 강력한 김영호. 무력 통일 지향하는 김영호, 사람이 예, 있지 예.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이동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동관도 그렇고 빨갱이- 전시체제네요. 빨갱이 아. 때려잡자. 전시 그야말로 내각. 전시체제네요. 네, 전시 내각이잖아요. 전시 내각이다. 네. 아, 그러네요.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좀 히틀러 거의 뭐 그런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
그런 정도의 망상에 빠져 있긴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불안하면서도 네네. 또 미국에서 또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믿으면 네. 계속 흥분 상태에 있으면서 예. 망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몇 명의 정치 군인이 군대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국민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다. 네, 그게 쉽게 네, 끝났다. 예. 네, 선생님 제가 그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 히틀러랑 괴벨스 연설하는 걸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유튜브로 뒤져봤어요. 네.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연설을. 잘해요. 오 말을 그냥 막 네. 뭐 원고 좀 있긴 한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달변이에요, 달변. 네, 달변이더라고요. 네, 히틀러 연설 잘합니다. 윤석열은 말할수록 네,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말을 안 해야 돼요. 윤석열은 말을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게 참 웃기는 게 전시 내각, 히틀러 뭐 괴벨스 내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히틀러 쪽의 내각은 일단 사람들이 좀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유인촌 임명하면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우습죠. 네. 저 욕쟁이 새끼 저거 이러니 우습잖아요. 예, 예, 예. 근데 히틀러 안 그래요. 애들이 딱 봐도 좀 무서워요. 그리고 또 히틀러 쪽은 말씀하셨듯이 능력 있어요. 나름 예.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뭐 일단 말 같은 건 잘해요. 네, 네. 얘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부하들 관리도 잘하고. 어. 근데 윤석열 쪽 애들은 완전 무능력자에다가 뭐 거짓말이나 잘하고 네. 조작질이나 잘하지 정치 실력 같은 것도 없고 네. 언어 능력도 없고. 김기현 말 잘합니까? 네, 도로만 휘게하지 철도만 휘게하지. 도로 휘는 데는 능력자인데. 그런 건 네. 토거는 뭘 어떻게 몰라. 휘는 건 잘할지 몰라도 네. 일단 언어 능력 없지. 네. 사람들 관리하는 능력 없지. 아주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동 능력도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시 내각이랑 해봐야 이게 쉽게 꼴통 내각이지 뭐. 네. 이게 히틀러 같은 내각 같은 파워가 네. 있을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뭐 여러분 몰락이 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네, 아주 그냥 희망찬 그런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그 통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통일부에서 한반도 국제 포럼을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존 미어샤이머라고 네. 시카고대 정책과 교수를 이제 줌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네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유명하죠. 강의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 안 할 거라고. 네. 그리고 오히려 북한의 핵이 있는 게 지금 한반도에 안정이 유지된다고. 네. 전쟁을 억제한다 그랬죠? 거의. 이거는 완전히 그 부른 목적과는 다른데. 김용호 입장에서는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닌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사를 더 하고 불렀어야죠. 멍청하구나. 네, 멍청한 거죠. 야.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네, 그런 네. 거잖아요. 근데 이 존 비어샤이머 이 교수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뭔가 네. 뭐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입 바른 소리 뭐라고 좀 그랬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미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쓴소리 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네. 그 교수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저를 부른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초청을 잘못했고 네네. 만약에 지네들이 이 사람한테 뭐 발언의 내용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올 수 있었다고 믿었다면 초청을 하는 거나 뭐 돈을 줌으로써 예. 그것도 오판이었던 것이고 한마디로 얘네들의 수준 지금 하는 짓거리 수준을 보여주는 예. 사건이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한 말은 다 정확한 말입니다. 네. 사실 한반도에 핵이 없었다면 전쟁이 벌써 여러 번 터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실제로. 그 미국이 패권이 추락할 때 얌전하게 추락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모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네네. 근데 한반도에서 만약에 핵이 없었다면 제1순위로 모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였죠. 네. 핵이 없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말대로 전쟁 나면 거기서 다 죽지. 예, 예.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네. 핵이 없으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미군은 살짝 뒤로 물러나고 한국군 보내 다 죽이면 네. 자기들은 별 피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래식 전쟁을 하면. 그래서 그렇죠. 전쟁이 몇 번이나 터질 수도 있었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함부로 못했던 것은 북이 핵을 가지고 미국 본토를 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운반 수단까지.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네네. 또 실제로 전술핵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인질이에요, 인질 이제. 네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솔직하게. 주한미군이 인질이지 그게. 그래요? 네. 야. 기자회견인가 어디지? 뭐 인터뷰하면서. 네네. 자기가 그래서 빼려고 그랬다고 이거지. 인질이기 때문에 빼려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핵이 있기 때문에 북에 전술핵이 음.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한미국은 뭐 거기 갖다 놔야 예. 돈 만들지. 하나만 딱 떨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전술핵 하나 터지면 다 죽는데. 다 죽는 거죠. 이거 인질로 잡혀 있는 거다 지금. 아. 그래서 인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트럼프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얘기했는데 네네. 이거 듣는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김영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랬을 수도 있고 네, 뭐 네. 영어를 모르니까. 뭐 맞는 말인가?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이제 싸대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윤석열은 애국자다 이런 주제로 해봤는데요. 네, 일본의 애국자, 미국의 애국자입니다. 우리 애국자분들, 홍범도, 안중근, 네, 이런 분들의 뜻을 이어서 우리들이 이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 진짜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요. 여러분 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본 회포 목사처럼 히틀러를 그냥 처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함께 일어나서 촛불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야 윤석열, 네가 왜 화를 내고 지랄이야? 화는 우리가 내야지. 너 4시간 동안 뭐 했는데? 어디 갔어? 뭐 또 술 처먹고 자빠져 놀았겠지. 아주 웃기고 있네. 야 김건희, 네가 왜 조문을 가? 조문을 가면 조문만 제대로 해. 거기서 왜 화보를 찍고 자빠졌어? 너는 도이치 모터스 감옥 갈 준비나 해. 아주 웃기고 있네. 야 한동훈, 너 그냥 막 성질 내더라. 너 네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 우리가 봤을 때 넌 헛똑똑이여. 넌 아이폰 비번이나 까고 너도 감옥 갈 준비나 해. 아주 웃기고 있네. 간주 한번 할까요? 헤이. 야 김은혜, 강승규, 니들은 창피하지도 않아? 멧돼지 발가락이나 그렇게 핥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냐 이 더러운 것들. 어따 대고 웃기고 있네. 메모를 쓰고 이 자빠졌어 이것들이 진짜. 아주 웃기고 있네. 야 한덕수, 이상민, 장재원, 권성동 뭐 이것도 진짜 니들 다 감옥 짐 싸 빨리. 아주 웃기고 있네. 부족하겠어요. 야 윤석열, 너 왜 네가 화를 내냐고. 화는 우리가 나 있는데. 너 4시간 동안 뭐 했어? 어디 가서 또 동백 아가씨 부르고 자빠져 있었던 거 아니냐고. 아주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니들은 퇴진이야.